우와! 이 캐릭터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까 방 청소하다가 옛날 비디오를 찾았는데 궁금해서 한번 틀어봤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캐릭터들이 엄청 많지? 오늘은 추억의 캐릭터들을 찾아서 시간여행을 떠나볼 거야. 재밌겠다. 보기만 해도 새록새록 추억 돋는걸? 첫 번째 캐릭터는 지토야.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CD에 등장했던 캐릭터지. 선생님이 영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틀어주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추억의 대명사가 되었어. 지토를 보고 들으며 자란 세대를 일명 지토 세대라고 부를 정도지. 사진만 봐도 노래가 귀에서 맴도는 것 같지 않니? 특히 90년대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거야. 우주복을 입고 있고 날아다니는 게 특징인 지토는 지구의 온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어. 하지만 친구들이랑 영어 노래만 실컷 부르다 가는 걸 보면 나쁜 외계인은 아닌 것 같지? 또 지토는 사실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 바로 이 외국인 친구 줄리야. 지토가 줄리를 처음 만날 때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거든. 그건 몰랐네. 근데 지토가 나오는 것 말고 다른 노래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1월부터 12월까지 달 이름을 소개해주는 노래, 그리고 다양한 나라 이름이 들어간 노래 등등 여러 종류의 노래들이 있었지. 이렇게 밝고 단순한 리듬과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중독성 있는 가사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어. 또 지토는 독특한 졸업사진 문화로 유명한 의정부고등학교에서 똑같이 코스프레를 한 학생이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 7차 교육과정 이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리뉴얼되어 나오기도 했지만 교육과정이 계속 개편되면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 둘리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지? 만화 캐릭터로는 최초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도 했으니깐 말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해. 한 유저가 둘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성인 사이트 인증을 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궁금해도 굳이 써보려고 하지는 마. 시간 낭비일 뿐이니깐 말이야. 둘리는 외계인에게 납치된 적이 있는데 초능력도 이때 생기게 되었지. 그래서 빙하기 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거야. 그러다가 얼음을 타고 떠내려와서 고길동 아저씨네 집에 얹혀 살게 되었지. 그런데 둘리도 세대가 나뉘는 거 알아? 일명 진한 둘리 세대와 연한 둘리 세대로 나뉘지. 먼저 둘리가 좀 더 투박하고 레트로한 느낌이 들지? 아무튼 이렇게 둘리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모두 성인이 되었어. 둘리 보다가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비로소 어른이 된 것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니? 왜냐하면 고길동 아저씨는 새 아이들 돌보며 출퇴근하는 것도 벅찬데 갑자기 들이닥친 사고뭉치 둘리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거든. 나이가 들면서 장난꾸러기 둘리보단 힘들어하는 고길동 아저씨에게 더 공감이 가게 되는 거야. 심지어 둘리 때문에 생긴 고길동의 피해 금액을 정리한 내용이 짤방으로 돌아다닐 정도라고. 허걱,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한다. 살도 점점 빠져서 헬쑥해지는 것 같은걸? 실제로 고길동 아저씨는 첫 등장 때보다 뒤로 갈수록 점점 홀쭉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엔 몰랐지만 커서 보니 재평가받는 캐릭터라고 불리기도 하지. 혹시 이 인형 기억나? 봉제 인형만 50만 개 이상 팔렸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마시마로는 엽기토끼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플래시 애니메이션 마시마로 숲 이야기를 통해 처음 세상에 등장했지. 가로로 긴 실눈,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동글동글한 몸매가 특징이야. 호수에 방귀를 뀌어 물고기를 질식시키고 머리로 맥주병을 깨는 등 엽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엽기토끼라고도 불렸지. 이렇게 독특한 겉모습과 엉뚱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어. 여담으로 마시마로는 짝퉁 캐릭터 마시뽀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어. 마시뽀로는 초통령 캐릭터로 유명한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반씩 합쳐놓은 듯한 캐릭터야. 그런데 특허청이 이 캐릭터의 특허 등록을 허가해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 그런 일도 있었구나. 아니, 누가 봐도 뽀로로 옷을 입은 마시마로인데. 이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에서 일부분씩 따와서 만든 유사 캐릭터는 디자인 업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 마시마로는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했지. 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팬들과 새롭게 소통하려고 하고 있어. 돌아온 마시마로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걸 추천할게. 어렸을 때 낙서장에 이 캐릭터 한 번씩은 다들 그려본 적 있지? 졸라매는 마시마로와 마찬가지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통해 처음 등장했어. 누구나 따라 그리기 쉬운 생김새와 웃긴 컨셉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국민 캐릭터야. 평상시엔 그냥 백수지만 불의를 목격하면 변신해서 맞선다는 단순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이지. 하지만 특유의 비급 감성 유머 코드와 오버액션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
어느 정도였냐면 TV 광고에 등장하면서 광고 촬영으로 모델료를 받은 최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되기도 했지. 이렇게 졸라맨, 마시마로 등을 포함한 수많은 플래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당시 국내 캐릭터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었어. 특히 아마추어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아이디어가 넘치는 다양한 비급 감성 캐릭터들이 탄생했지. 하지만 플래시는 지속적인 보안 문제와 악성 코드 배포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어. 또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래시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게 되었지. 이런 변화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얻었던 많은 국내 캐릭터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어. 플랫폼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이 친구들도 갈피를 잃게 된 거지. 이젠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캐릭터가 되었지만, 졸라맨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만화책 졸라맨 건즈, 그리고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어. 비록 4년 전 마지막 영상 이후 특별한 활동은 없지만 말이야. 지금도 양갈래로 머리를 동그랗게 묶는 걸 뿌까머리라고 부르지? 이렇게 특정 스타일을 대표할 정도로 뿌까는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야. 겉모습과 애니메이션 속 설정 때문에 중국 캐릭터라고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지. 뿌까는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글로벌 한류 열풍 시대를 열었던 캐릭터 중 하나야. 공식 유튜브 채널만 봐도 댓글에 외국어가 훨씬 많은 걸 보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걸 알 수 있지? 당시 서구권에서 보기 드물었던 동양계 소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더욱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 특히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조사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조사에서는 최선호 한국 캐릭터로 2021년까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니까 뿌까의 해외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2018년엔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했고, 2023년 올해는 뿌까 퍼즐 어드벤처라는 모바일 게임도 출시했어. 또 공식 유튜브 채널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운영되고 있지. 이렇게 뿌까는 동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플래시 애니메이션 기반 캐릭터들 중에서도 가장 꾸준히 오래 장수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 꿈돌이는 1993년 대전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로 등장했던 캐릭터야. 꿈순이라는 여자 짝꿍도 있지. 첨단 과학기술을 주제로 했던 대전 엑스포 공식 캐릭터답게 젊은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 아기 요정을 모티브로 했어. 귀엽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엑스포 당시엔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하고 엑스포 폐막 후에도 꿈돌이랜드가 운영되기도 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자 문제로 꿈돌이랜드가 폐장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어. 심지어 태물 캐릭터, 아재 캐릭터 등으로 불리면서 완전히 화석 취급을 받았지. 하지만 2020년 카카오TV에서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내 꿈은 라이언에 출연하면서 지금은 꽤나 성공적으로 복귀에 성공했어. 마지막 회에서는 시청자 투표로 압도적인 1등을 했을 정도야. 우승 특전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출시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지. 그 후에도 대전시에서 꿈돌이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대전 지역 카드 디자인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되는 건 물론 한밭 수목원엔 대왕 꿈돌이 포토존이 생겨나기도 했지. 마지막으로 소개할 캐릭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필통 같은 학용품에서 많이 보였던 기억이 날 거야. 바른손 펜시 최초의 자체 제작 캐릭터인 부부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캐릭터야. 캐릭터가 탄생한 것 자체는 아기 공룡 둘리가 더 먼저지만 상업적으로 상품화된 캐릭터로는 부부보이가 처음이었던 거지. 게다가 캐릭터라는 용어도 부부보이의 탄생과 함께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부부보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어. 옛날엔 필통 종류가 엄청 많았던 거 기억나? 2단, 3단 필통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미니게임을 할 수 있는 필통도 있었지. 이렇게 다양한 학용품들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부보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캐릭터 산업의 문을 열었어. 어린 시절 추억의 학용품을 대표하는 캐릭터지. 물론 지금은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말이야. 그때 그 시절 여러분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였나요? 오늘 소개된 캐릭터들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억의 캐릭터들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